범죄 한 번만 저지르시면 돈 많이 드릴게요. 이 말에 순순히 응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물건값 대신 받아서 송금만 해주시면 수수료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어떠신가요? 법적으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성철 씨는 2023년 3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로 그 제안을 받았습니다. 성철 씨는 급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메시지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상대방은 업무 안내도 자연스러웠고 프로필도 정상적으로 보였기에 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철 씨는 안내받은 장소로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뒤 ATM으로 송금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성철 씨는 곧바로 보이스피싱 공범 가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던 일이 형사사건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놀란 성철 씨는 곧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는 먼저 현 상황을 면밀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었고 송금 행위 자체는 명확했기 때문에 사안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현 시점이 수사 초기 단계라는 점에 주목해 빠르게 피해 회복과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성철 씨의 억울한 경위와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결국 수사 전에 신속히 피해액의 절반 수준으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해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성철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이 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송금이 단 1회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상황을 인지한 이후 즉시 중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사정, 향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기소유예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사안 자체는 가볍지 않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 회복과 반성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철 씨는 재판에 서지 않고 신속하고 원만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회 초년생과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담 여부에 따라 큰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가 빠를수록 변론의 폭이 늘어납니다. 수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를 받는다면 신속히 보이스피싱 경험과 법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